안녕하세요. 미엔미술교육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홍익대 면접 중 표현 문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할 포인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홍익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몇 안 되는 심층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입니다. 심층 면접이란 5분에서 10분 내외의 대질 면접만을 진행하는 기본 면접과 달리 면접 대기 시간 동안 별도의 문제 풀이를 진행하는 형태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홍익대, 세종대, 경기대가 심층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라 기억하시면 됩니다. 홍익대를 기준으로 시간은 표현, 감상 문제를 통틀어서 22분에서 24분 정도가 주어지고요. 최근 주로 24분의 시간이 주어지다 작년엔 다시 시간이 줄어들어 22분이 주어졌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기본 실기 능력을 더 보기 위해서 시간이 늘어날 거다, 늘어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등의 이야기가 일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풀이의 시간은 줄어들고 기본 실기력의 중요도는 늘어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의 생각을 직관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데다 시각화하는 기술적 영역까지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한다니 점점 쉽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표현 문제에 활용되는 시간은 아이디어 작업을 포함해서 약 15분 내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감상 문제까지 진행해야 하는 총 시간을 고려한다면 2분의 차이도 사실 매우 크게 작용이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 실기 능력의 중요도가 올라갔다는 근거는 면접관들이 던진 질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면접 시험을 치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 전에는 잘 던지지 않던 실기 진행 여부나 아니면 실기 경력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린 결과물에 만족하느냐, 혹시 실기를 진행하고 있느냐, 이야기에 비해서 표현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같은 질문도 던져졌다고 하는데요. 면접장에서 실제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그 학생은 굉장히 당황했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당혹감은 이후의 면접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추세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홍대 면접 질문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서 학생들의 문제 풀이 능력이 상향 평준화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열을 가리기가 점점 힘들어져 기술적인 영역에서도 변별력을 찾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능력치는 많아지고 시간은 줄어드는 등 난이도가 점차 올라가는 추세의 홍대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출제 유형과 질문의 의도를 일단 잘 파악해야 하고요. 본인의 대답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하는 연습을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자, 우선 홍대 표현 면접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이제 홍대 세종캠의 표현 문제이고요. 오른쪽은 서울 캠퍼스의 표현 문제입니다. 자, 왼쪽 문제부터 보시면은 데이비드 호큰이라는 현존하는 화가 중 가장 비싼 그림을 그린 작가의 그림과 증강현실과의 접점을 찾아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달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고요. 오른쪽 문제를 보시면 캐리어라는 굉장히 익숙한 사물의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든 변화시켜서 새로운 해석을 보여달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두 문제 모두 작년 문제는 아니고요. 최근 3년 이내에 출제된 문제들입니다. 홍익대는 지원 전공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일정으로 서울, 세종 캠퍼스 각 캠퍼스마다 토, 일요일 오전, 오후 총 4회의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년 약 8세트의 문제가 출제되는 셈입니다.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서울 캠퍼스는 디자인 학부, 파인아트, 공예계열 등의 전공이 주가 되는 만큼 미술, 디자인 작업에 대한 이해도나 기본적인 조형 능력을 묻는 형태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편이고요. 세종 캠퍼스는 영상, 애니, 게임, 그래픽, 디자인 컨버전스과가 있는 만큼 학생 개개인의 스토리텔링 능력을 묻는 형태의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물론 출제 경향을 따지자면 그렇다는 말씀이지 딱 잘라 이렇게 두 가지 맥락으로만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위험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보신 이 두 개의 문제만으로 홍대 면접 문제의 전체적인 맥락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매년 출제되는 8세트의 문제 중 공식적으로 홍익대에서 오픈하는 문제는 총 2세트 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축적된 데이터를 참고하셔서 흐름을 파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원 전공별로 각기 다른 시간의 면접을 본다고 해서 면접 문제의 각 전공의 특성을 노골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홍익대는 공정성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교인 만큼 특정 전공에 대한 준비를 했던 학생이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일은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동서양 미술사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은 갖춰야 하고요. 근현대 미술과 디자인의 트렌드, 대표적 미술 사조 등에 대해서도 어느 캠퍼스, 어느 전공을 준비하든 기본 지식을 갖춰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아까 보셨던 출제 문제에 대한 합격생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고요.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홍대 합격생에게 부탁해서 기존에 출제된 문제들을 풀어보게 한 작업인데요. 시간은 사실 실제 면접 시간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한 30분 정도가 소요된 작업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이 아까 보여드렸던 왼쪽 문제에 대한 대답,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오른쪽 문제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문제 모두 주어진 이미지의 의미나 특징을 파악하고 조건에 맞춰서 본인만의 창의적 해석을 보여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왼쪽 그림은 이제 휴대전화 속 증강현실에서의 선택을 통해서 재활용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선택을 통해서 그림 속에 멋진 풍경을 앞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망가뜨릴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다 라는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생기부에서든 면접에서든 사회적인 또는 환경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성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문제에 출제된 캐리어의 스케일을 확장시켜서 마치 황량한 사막 속 오아시스 같은 공간을 연출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캐리어처럼 명확한 기능이 정해진 소재가 나오면 1차원적으로 무언가를 담는다, 넣는다라는 특징에 집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친구의 경우에는 캐리어가 지니고 있는 여행의 즐거움이라는 상징성에 포커싱을 조금 더 맞췄습니다. 이렇게 쉽게 눈에 띄어서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특징보다는 한 단계 더 해석을 진행해서 상징성과 같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특징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보다 이야기적으로 창의적인 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그림 모두 독창적인 해석을 정확한 표현으로 진행한 우수한 사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셨다시피 홍대에서는 주로 정답이 없는 열려있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않고 재빠르게 3, 4분 이내로 주어진 이미지에 대한 본인의 결론을 내리고 아이디어를 정리해 드로잉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정답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이때 여러분들 제시된 이미지 속 작품이 제작된 시기나 당시의 미술 사조 또는 작가의 표현 의도나 상황 등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결론을 조금 더 빨리 정확히 내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창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객관성과 상징성이 떨어지는, 즉 나만 알아볼 법한 코드를 활용하거나 함축적인 의미를 숨겨둬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짧은 만큼 최소한의 요소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결과물만 봐서는 기초 소양 유형과 굉장히 유사해 보일 수 있겠지만 우선 기초 소양 문제는 등장하는 이미지나 모티브들이 비교적 심플하고 조형적인 기본기를 파악하는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데 반해 홍대 면접 문제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높은 조형적 이해도를 요구함과 동시에 네가 얼마나 미술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한번 보자 라는 식의 질문을 동시에 던지는 형태라 보셔야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본인의 현재와 앞으로의 꿈, 소재와 인간의 관계 등에 대한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미대 실기 문제에선 잘 다루지 않는 인체 드로잉에 대한 기본기도 어느 정도는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체는 사실 언제나 관찰하고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관찰력 같은 기본기를 판단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소재입니다. 여러분들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앞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 비중이 많이 올라왔다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아주 기술이 뛰어나야 한다 라기보다는 예전엔 어느 정도 눈 감아주던 기술적인 결점들을 이제는 두고 보지 않겠다 라는 방향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자잘한 어떤 묘사 테크닉과 마무리 능력의 업그레이드보다는 입체 투시, 비례의 정확도, 공간에 대한 이해 능력 등등 바로 평가자의 눈에 불편하게 보일 수 있는 결격 사유들을 줄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상한 데서 겉멋을 부리지 말고 비례와 구조, 투시를 정확히 구현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본기를 보여주는데 조금 더 신경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대의 면접 표현 문제와 제안작을 통해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홍대 면접 준비의 포인트를 짚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도 시작되고 여러모로 굉장히 바쁠 시기인 만큼 면접 준비도 조급히 잘못된 포인트로 접근하지 마시고 정확한 포인트를 찾아서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